네, 요게 요번에 스레드에서 어떤 변호사분께서 쓰신 글인데 상당히 화제가 된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어떤 변호사분인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글이 이미 삭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쓴 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요즘 학생분들도 저한테 이런 류의 질문을 많이 하시고 20대 뭐 명문대생분들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고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한번 글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학벌이 쓸모없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다. 우리 로펌에 세전 300 월급 수습 변호사 공고를 내면 스카이 장학생 출신들이 50명 넘게 지원을 한다. 그들이 입사해서 밤새 쓰는 서면은 21살에 아프리카 먹방으로 성공한 BJ의 전속 계약서다. 그마저도 AI가 쓰는 것이랑 큰 차이가 없다. BJ들이 1시간만 방송하면 서울대 출신 수습 변호사의 한 달 월급을 손에 넣는다. 물론 적성, 안정성, 사회적 인식 등의 문제는 있으나 좋은 학벌과 직업을 얻기 위해 들이는 노력에 비해 결과물은 초라할 따름이다. 변호사, 의사로 떼돈 버는 사람은 단언컨대 다른 일 했어도 떼돈 벌었을 게 분명하다. 과연 우리 자녀들이 사는 대한민국은 어떻게 변할까? 라는 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글이 삭제가 됐다고 해요. 아, 정말 골 때리는 글이죠. 이게 어떤 로스쿨을 다니는 학생도 아니고 실제 변호사 일을 하시는 분이 이런 글을 썼다는 게 저는 참 전문직이신 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면은 일단은 뭐 가장 먼저 보이는 얘기부터 제가 말씀을 해드리면요, 변호사 의사로 떼돈 버는 사람은 단언컨대라는 말을 함부로 이렇게 쓰시네. 단언컨대 다른 일을 했어도 떼돈 벌었을 게 분명하다라고 하시는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나 의사들 데려다가 축구시키면은 손흥민처럼 잘 찰 수 있나요? 아니면은 뭐 노래 같은 거 시키면은 뭐 김나박이처럼 노래 잘할 수 있나요? 아니 그리고 이게 너무나 이게 정말로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마인드인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거 막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고졸 성공 신화 막 이런 거 보면서 고졸들이 막 연애 뭐 100억씩 법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서 보통 청소년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은, 일단 학벌이 쓸모가 없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학벌은 쓸모 있어요. 쓸모 있는 정도가 아니라 존나게 쓸모 있습니다. 존나 유용해요, 심지어. 그러니까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고졸의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졸 출신 성공한 사람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열등감을 아직 극복하지 못한 그냥 졸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요, 저는 뭐 흔히 말해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 시대에는 이제 공부 잘하는 것과 돈을 버는 것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저는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지를 않는 이유가,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인생을 제가 항상 그 확률 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 저의 이제 38살 먹은 리섭의 인생은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의사결정의 총합이에요. 의사결정을 했는데 여태까지 확률이 높은 것만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 성공 확률이 내가 운 좋게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제대로 고민하다가 선택을 했던 거든지 어떻게든지 결국에는 확률 게임에서 계속 운 좋게 뭐 계속 뽑기가 제대로 걸려가지고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래도 그나마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어떻게 밥 벌어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사결정을 할 때 항상 그 확률이 높은 거를 선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변호사가 쓴 글이라서 어떻게 설명을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학력이 존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나랑 똑같은 어떤 고졸 빡대가리가 이런 거를 썼어 봐, 벌써 팩폭을 박아도 진작 박았어. 근데 이제 나는 고졸이고 이 사람은 이제 학벌이 좋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하려면은 눈치를 봐야 돼. 사회적인 시선이, 내가 분명히 충분히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욕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것일 뿐인데, 감히라는 말을 써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변호사가 쓴 글을 갖다가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저 고졸 새끼가 감히 변호사가 쓴 글에 토를 다네, 이게 평생 가요. 평생.
질리지도 않고 평생. 내가 예를 들어 진짜 어떤 변호사보다 돈을 100배를 벌어도 평생 가. 내가 돈을 100배, 1000배, 10,000배를 벌어도요, 변호사가 쓴 글에 내가 반박을 하다 보면 저 졸부새끼 돈이 전부인지 아네라는 사람들의 글이 우르르르 달리거든요. 이것만 해도 일단 그 학벌은 평생 간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정리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뉴스나 이제 유튜브 어떤 성공 인터뷰 채널 같은 거를 보면요. 거기에 이제 뭐 중졸, 고졸 아니면은 뭐 지잡대 나온 사람들이 막 사업해서 성공하고 떼돈 벌고 막 BJ들, 먹방 BJ들, 여기서 말하는 먹방 BJ들이나 어떤 뭐 먹방 유튜버들이 떼돈을 버는 거, 아니면은 저처럼 고졸 라부랭이가 그냥 주댕이만 털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거를 보면은 세상이 되게 불공평한 것 같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세상은 되게 공평합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거를 제발 보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동창회 같은 걸 한번 나가보세요. 중학교 동창회나 고등학교 동창회 이런 데를 나가보잖아요. 그러면요, 뭐 여성분들의 같은 경우에 어떤 무슨 외모 같은 걸로 시집을 잘 가고 못 가고 이런 걸로 좀 영향을 살짝은 끼치긴 하겠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대부분 고등학교 성적 순대로 삽니다. 이게 팩트예요, 진짜로. 우리나라 성공한 기업가들 학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좋은데요. 다 자수성가 기업가들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카카오 김범수 의장 서울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김택진 대표도 서울대 나왔고요. 넥슨에 이제 돌아가신 김정주 회장님도 서울대 나왔어요. 그리고 네이버 창업자 이혜진 님도 서울대 나왔고요. 두나무의 송치영 의장도 서울대 나왔어요. 쿠팡의 김범석 의장도 하버드 나왔어요. 스마일게이트 창업주도 서강대 나왔습니다. MBK 김병주 회장님도 하버드인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 방시혁 대표님도 서울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같은 거를 보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똥을 먹는 거는 뉴스에 나와요. 근데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밥을 먹는 거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근데 나는 이 변호사라는 사람이 그 뉴스의 역설에 빠져가지고 고졸 BJ 뭐 21살짜리 여자애가 하루면은 변호사들 월급을 번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무슨 성급한 일반화를 해가지고 이제 학벌이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게, 나는 저분이 정말로 나중에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방송한다 그럴 때 밀어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뉴스나 어떤 유튜브 인터뷰 채널 같은 데서는요, 조회수가 어떻게 해야 나오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현실 세계에서 진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예를 들어서 의대 나와가지고요, 무슨 뭐 1년에 막 3억씩 버는 의사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뭐 1년에 3억씩 벌어요 해봤자 조회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뉴스에서도 화제가 안 돼. 근데 정말 극소수의 고졸인데 뭐 월 한 1,000만 원 정도, 1년에 한 1억 정도 버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요, 조회수가 존나게 잘 나온단 말이야. 왜냐면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흔하지 않기 때문에 돋보이고, 의사들은 1,000만 원 버는 게 그냥 당연한 거라서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야. 현실 세계는요 학벌대로 살아요. 그중에 정말 특출난 그 극소수의 케이스들이 그거를 비집고 뚫고 나와가지고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 것 뿐이지.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좋은 대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뭐 고졸인데 뭐 나보다 돈을 너무 잘 벌어서 뭐 현타가 온다, 이런 분들은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은 눈물 날 거예요. 노가다판 가가지고 이제 고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택배 상하차 가가지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하면은, 그리고 이 변호사분은 정말 또 예를 들어 뭐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세상은 원래 노력대로 풀리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매번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세상은 뭐 운이라고. 그리고 저보다 훨씬 성공한, 저는 성공 축에도 못 끼고 저는 그나마 그냥 밥벌이 하는 정도고, 훨씬 더 성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끝에 하는 말은 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운빨인데, 그 운빨이 왜 운빨이냐 그러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확률 게임에서 내가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벌은 그 운을 결정짓는 요소 중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근데 고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 거는 정말 억세게 뚫기 힘든 어떤 그 0.1%의 확률을 뚫은 것 뿐이고, 예를 들어서 이분은 자꾸만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우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어떤 나 공부
공부 좀 했다 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게 뭐냐면은요, 본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것만 해도 상당히 어떤 좋은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거를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흑수저분들 중에서도 전문직 이제 성공해가지고 이제 전문직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한번 핑계 같은 거를 대볼까요? 핑계 아닌 핑계?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전단지 알바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아침에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2시에 나가야 돼요. 신문 배달을 하려면은. 신문 배달을 할 때, 왜냐면은 배달만 하는 애들은 한 3, 4시에 출근을 하면 되는데, 신문 배달하기 전에 더 많이 돈을 벌려면요, 그 사이에 전단지를 끼우는 게 있어요. 신문이 이렇게 촤촤촤 나오고 그 사이에 이제 전단지를 이렇게 끼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새벽 2시에 가면은 그 전단지 작업까지 해가지고 돈을 좀 더 벌 수가 있어. 그래서 중학교 때 그거를 하고 학교가 끝나고 나면은 고깃집 서빙도 했습니다. 고깃집 서빙도 하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그 흔히 말하는 노가다판 나갔고 택배 상하차 나갔고, 그러니까 뭐 20살 되자마자 집에서 나와가지고 집도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찜질방에서 연연하면서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분들은 집에서 그냥 부모님이 뭐 학원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이런 거는 그냥 디폴트라서 자기네들이 복 받은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들만 되게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아니, 다른 사람들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애초에 그 내가 대학교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것 자체도 어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축복받은 삶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근데 되게 진짜 멋이 없다, 보면 볼수록 내가. 그리고 학벌이 좋으면은 또 어딜 가나 대우를 받게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이지만, 제가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유튜버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요, 다른 직업들에서는 이런 거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람 10명을 만나잖아요. 10명을 만나면요, 한 대여섯 명 정도는 나랑 친하지도 않아. 이 사람, 나는 이 사람 이름도 잘 몰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 근데 와가지고 물어보는 게 이거야: 월 얼마 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일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나 실례잖아요. 아니,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와가지고 얼마 보세요? 이거를 왜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진짜. 심지어 이건 유튜버한테만 그래. 예를 들어 연예인한테, 뭐 스포츠 선수한테는 이런 거 절대 안 물어보거든요. 실례인지를 알아가지고. 근데 꼭 유튜버한테는 얼마 벌어요? 이게 신뢰라고 생각도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내 앞에서도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할 거 없는데 나도 너처럼 유튜브나 할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분도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이제 유튜버나 막 이런 먹방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자기보다 이제 아래급 사람이라고, 약간 천민, 노비, 백정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숭고한 변호사 일을 하는데 먹방으로 성공한 저 천박한 BJ보다 돈을 못 버는 게 말이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변호사분들도 이제 이 BJ를 보면서 먹방하는 거 쉬워 보이네. 나도 먹방이나 할까,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으면은 그거를 본인이 직접 해보면은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뭔가를 쉽게 하는 게 보이면은 사실은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어떤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걸로 돈 쉽게 번다는 말을 절대 못 하는데, 이게 변호사분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변호사분은 어떤 먹방 BJ가 어떤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돈을 꿀 빨면서 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공부머리는 재능 아닌가요? 예전에 그게 있잖아요. 이게 예전에 미 심리학과학에서 나온 조사인데요, 전체 성과에서 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요, 공부죠. 공부가 노력으로 가장 극복이 안 되는 게 공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저런 변호사들이라든지 전문직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노력을 저렇게 많이 했구나, 대단하다고 하지, 저 새끼들은 공부머리 타고 나서 인생 꿀빠네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그 예체능 계열에서 돈 버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이렇게 비겁하게 팩트를 들이밀 수밖에 없어. 스포츠보다도 재능빨이 더 심한 게 공부야. 근데 본인들은 사람들이 저 새끼는 공부머리 타고 나서 너무 좋겠다, 맨날 전교 1등하고 이러면은 존나 빡쳐할 거란 말이야, 본인들은. 근데 갑자기 왜 이게 정말 극소수의, 아니 대부분의 그 유튜버들이나 그 BJ들은요 돈 존나 못 벌어요. 다들
존나 가난하게 살아. 그러니까 평균치를 보라는 거야, 평균치. 근데 그 평균에서 아득하게 벗어나가지고 상위 0.001%의 그 변호사보다 돈 많이 버는 그 먹방 BJ를 들이대면서 학벌이 쓸모없다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고. 그리고 이게 나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하고 머리가 좋다고 하는 이런 전문직이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나는 맞는 건지 모르겠어. 참 진짜.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신 청소년분들도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러면은 교육에 이제 공부는 노력으로 되는 그 비중이 4%밖에 안 되니까 나는 공부 안 하고 엄마한테 그냥 공부는 재능이래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확률 게임이라고 하잖아. 근데 확률을 우리가 성공 확률을 최대한 높이려면요. 저는 어릴 적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재능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여태까지 보면은 재능 있는 사람 진짜 많았고 제 주변에 여태까지 크면서 진짜 웬만한 가수보다 노래 소름 끼치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예쁘고 잘생긴 애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을 결국에는 진짜 호빠 가서 인생 망한 애들도 있고 그냥 몸 파는 여자가 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인생을 결정짓는 건요. 어릴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기업에서 어떤 직원을 뽑으려면요. 그 기업은 이 사람의 성실함을 가장 최우선으로 봐야 되는데 성실함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학벌밖에 없어요. 기업에서는. 이 사람이 말로는 죄다 무슨 저희가 성실합니다. 저는 한번 시작한 거는 끝을 봅니다. 죄다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저도 이제 고졸 빡대가리지만 고졸을 싫어하는 이유가 고졸 새끼들은 입만 존나 살았어.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적어도요 좀 명문대에 나온 사람들이랑 일을 하고 이러면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가 뱉은 말은 지키고 해야 될 거는 해. 근데 고졸 새끼들은 좀만 힘들면 죄다 추노야. 죄다 추노. 말도 안 하고 일을 그만두는 거는 다반사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것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유명한 말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 그게 학창시절의 공부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가지고 어린 친구들도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꼭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는 정말 재능의 영역이라고 치더라도 그래도 내가 인서울 4년제 대학은 가야겠다. 그거는 저는 이제 노력의 영역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 이런 거는 정말 그 타고난 지능이 이제 뒷받침돼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명문대 정도는 그래도 죽어라 노력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존나 상타치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진짜 싫었어. 제 채널을 이제 10대 친구들도 이제 보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괜히 이런 거 보여주면 안 그래도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뭐야 어차피 공부도 재능충들이 다 해먹네 나 안 해 이런 친구들이 생길까봐.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이 공부가 노력이 4%밖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는요 정말 끄트머리 정말 전문직 의사 변호사 이런 수준의 사람들의 얘기고요. 그냥 좋은 대학교 가는 정도는 다 노력으로 뚫을 수 있으니까 좋은 대학교 나오면은 평생 울고 먹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좋은 대학교를 나왔어. 근데 저보다 예를 들어 돈을 한 절반도 못 번다고 쳐요. 그래도 본인이 예를 들어 서울대, 연고대 이런 데를 나와가지고 리섭 저 새끼 병신이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저 서영고 나온 새끼 병신이 하잖아요. 정말 놀랍게도 사람들은 본인의 편을 훨씬 더 많이 들어줄 겁니다. 절반 이상도 아니야. 한 10에 7, 8명은 본인의 편을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학벌이 그 정도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좋은 학교를 가라는 거야. 그 고등학생들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아니 가성비가 너무 좋은 투자 아닌가요? 내가 인생을 요즘에 100세 시대잖아. 100살을 살아야 되는데 딱 1, 2년 진짜 개쎄 빠지게 노력을 해가지고 얻는 그 타이틀 하나가 평생 가는 거야. 이거 얼마나 가성비가 개쩌는 투자냐고. 우리 가성비 한남충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한 20대 초반 정도 됐는데 부모님이 어떤 그 재수학원 같은 데를 끊어주실 여력이 되신다는 거야. 그러면서 너 지금이라도 노력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가라 라고 한다면은 정말 나 죽었다 생각하고 1년 정도 재수학원 다니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저 사람은 대학교 안 나와도 잘 됐는데 왜 대학교가 필요해 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학교 나왔으면 더 잘 됐을 겁니다. 진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도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가지고 참 진짜 변호사가 나는 이런 걸 쓸 줄은 정말 몰랐네. 그래서 이 변호사님이 글을 삭제하게 된 이유가 어떤 분한테 댓글로 팩폭을 맞아가지고 삭제를 했더라고요. 이 개구리 이모티콘을 쓰는 분께서 그런데 변호사님 왜 홈페이지에 고등학교 대학교는 공개되어 있는데 출신 법전원과 출신 기수는 누락되어 있는가요? 했더니 이 변호사님이 좋아요만 딱 누른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은 학벌이 필요 없는 사회가 됐다고 하면서 홈페이지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써놓은 거야. 자기가 좋은 대학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학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나 아이러니잖아. 학벌이 중요 없다고 글을 쓰신 분이 자기 홈페이지에다가는 학력을 존나 막아놨어. 그래서 학벌이 필요 없는 사회가 도래해서 법전원 학벌은 기재하지 않은 것인가요? 그러면 학부 학벌은 왜 기재하셨는지. 그러니까 법전원 학벌은 본인이 별로 안 좋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별로 학벌이 안 좋은 부분은 숨기고 대학교는 아마 좋은 데 나오셨나 봐요. 그래서 좋은 대학교 나온 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적어놨다는 거야. 그래 놓고서 사람들한테는 학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말도 잘하고 이제 똑똑하다 막 이런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직도 그냥 학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0명 중에 한 7, 8명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똑같은 여태까지 했던 똑같은 발언들을요 제가 서울대를 나온 상태로 했었으면은 저는 모르긴 몰라도 구독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해도 저 고졸 새끼 또나대네 얘기밖에 안 듣거든요 저는. 근데 내가 진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나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했으면 야 역시 서울대를 나와서 다르다, 야 저러니까 명문대생이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 좀 안타까운 글이었습니다. 그 현타가 올 수는 있어, 현타가. 근데 이렇게 본인이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노력을 덜 한 것 같은데도 뭔가를 뭐 받았다 싶을 때는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된다니까요. 나는 얼마나 태어날 때 정자였던 시절에 노력을 빡세게 했으면은 북한 사람들보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지를 생각해 보라고. 모든 건 다 운빨이야. 누가 볼 때는 내 인생이 꿈꾸는 인생이란 말이야. 아프리카에서 마실 물도 없어가지고 흙탕물 마시고 있는 애들은 무슨 노력을 나보다 덜 해가지고 나보다 못 사는 거야. 이런 거를 따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변호사분은 앞으로 이런 마인드로 평생을 살다 보면은 계속해가지고 돈을 벌어도 나보다 잘나고 운이 좋아가지고 잘 풀린 사람들은, 재능충들은 성공을 하면 할수록 더 있어. 진짜로 재능충이 끝이 없어. 저도 보면은요 유튜버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이제 점점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재능충이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살면서 나는 저 새끼보다 훨씬 더 노력하는데 이 세상이 진짜 존나 불공평하다 막 이러면서 살다 보면은 인생이 풀리는 건 하나도 없고 불행해지기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하물며 의사들 사이에서도 스카이 의대랑 지방대 의대랑 다르게 취급합니다. 그니까요. 학벌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을 저는 걸러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정말 너무 근시안적이고 정말 통찰력 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정말 야 진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뉴스나 유튜브 같은 데는요 정말 특수한 케이스만 나온다는 거를 아시면 돼요.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들은요 유튜브에 나오면 조회수가 떡상을 해요. 왜냐면 특수한 케이스니까, 특이한 케이스니까요. 근데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월에 1억을 버는 사람은 뉴스에 안 나와요. 너무 상대적으로 당연한 거니까요. 서울대 나온다고 다 1억 번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서울대 나와서 1억 번다면 그럴만하지 라고 하기 때문에 뉴스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서울대 나와서 뭐 쿠팡 알바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뉴스에 나올 수가 있는 거야.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졸이 택배 상하차를 하고 있으면요 뉴스에 안 나와요. 왜? 당연하니까. 근데 고졸이 한 500만 원만 벌어도 뉴스에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겁나 특별한 케이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제발 그 뉴스의 역설에 속아가지고 괜히 본인의 그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뉴스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것들은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다. 이런 거라는 걸 조금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나는 뭐 월 200, 300밖에 못 버는데 뭐 유튜브에서 고졸 라브랭이 새끼들 리석 같은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주둥이만 털고 나보다 잘 버네 빡치네 하면서 세상은 너무 불공평하지 마시고요. 제 친구들 지금 제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눈물 나서 못 봅니다. 진짜로 투잡 쓰리잡을 제 나이까지 뛰고 있어요.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그래서 평균을 보세요. 항상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변호사님의 글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친구분들이 이야기해주세요. 아 근데 그거는 또 제 친구들한테 또 매너가 아니니까. 친구들 힘들게 사는 얘기를 하면서 또 조회수 뽑는 것도 개끼잖아요 그거는. 저도 똑같이 힘들게 살고 있으면은 같이 뭐 나도 그렇고 얘네도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안 그러고 있으면서 친구들을 이렇게 막 하면은 좀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은 제가 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20대 때 막 쓰리잡하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도 맨날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20대 때는 잠 좀 안 자도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개거품 물고 난리가 나잖아요. 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근데 제가 무슨 뭐 40대 50대한테 잠줄이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 내가 30대만 돼도 잠줄이란 말 안 합니다. 저는 잠 줄여가면서 살고 있지만 저는 제 인생이니까 그런 거고. 근데 20대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기준이에요. 당연히 어떤 지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밤새고 출근해도요 진짜 웃긴 게 어떤 버스나 지하철에서 이렇게 조금 눈 좀 붙이고 퇴근할 때 되면은 또 쌩쌩해져 진짜로. 그게 20대의 힘이에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잠 줄여가면서 투잡 쓰리잡 해가면서 이제 주말에는 뭐 저기 헌팅하러 번화가도 나가고 이러면서 인생을 존나 열심히 재밌게 살았는데 친구들이 그 당시에 나한테 너 어떻게 그러고 사냐 난 너처럼은 못 살겠다라고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진짜 웃긴 게 20대 때는 나처럼 못 하겠대. 그래 놓고서 이제 저는 내일 모레 이제 40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쪼들리니까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니까 이 나이가 돼가지고 투잡 쓰리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엔 할 수 있었다는 거야. 결국에는 할 수 있었으면서 그 당시에는 어떤 내가 동기부여, 의지 뭐 이런 게 없었다 보니까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었다 보니까 핑계를 댔었던 것 뿐이란 말이야. 아니 이왕 투잡 쓰리잡을 해야 되면은 20대 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체력이 좀 생생할 때? 근데 지금 애들이 다 배불뚝이 아저씨 돼가지고 막 등 굽어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막 투잡 쓰리잡 하고 막 주말에도 막 대리기사 뛰고 이러는 걸 보면은 진작 좀 애들이 저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 20대 때 그 남아도는 체력을 밤새가지고 게임하는 데만 쓰지 마시고 그 잠 중요하다는 이 미친 이 새끼들 보면은 게임하느라는 밤 존나 잘 새요 이 새끼들. 잠 줄여가지고 뭐 노력하라고 그러면 아주 개거품 물고 난리 나면서 게임하면서 밤새라 그러면은 아주 그냥 좋아가지고. 난 20대 때 밤새면 너무 힘들었는데 당연히 안 힘들지는 않죠. 쉽지는 않죠. 진짜. 근데 견딜만 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우당탕탕 탱커선님 감사합니다. 아이 저런 말씀을 하시면 이제 제가 욕을 먹는 거예요. 너무 올려치긴 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요 우리가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인생을 살면서 사람이 지랄을 하는 그 총량이 있다. 그거를 언제 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뭐 늦바람이 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도 사회에서 1인분을 하고 살려면은 평범하게 태어났다면 재능충이 아니라면은 노력을 개빡세게 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근데 20대 때는 내가 자의로 개빡세게 살 수가 있어. 체력도 되는 상태에서. 근데 30, 40대가 되면 이제 똥줄이 타가지고 그렇게 개빡세게 내가 울며불며 하게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20대를 열심히 살아놓지가 않으면은.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내가 체력도 되고 이럴 때 조금 열심히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부는 밤샘은 조금 오반가요? 아 그쵸, 공부는 밤샘이 안 되죠. 공부는 이제 두뇌를 이제 빡세게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부는 예외. 공부할 때는 잠 잘 주무셔야 됩니다. 제 말은 그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직장을 다닌다고 쳤을 때요.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 이
근데 나 구독한 지 얼마 안 되는 새끼들 아니면 지나가다 본 새끼들은 제가 무슨 뭐 20대 되자마자 갑자기 방송 시작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막 돈을 번 줄 알아. 저 20대 때 개 가난하게 살았어요. 고시원 전전하고 반지하방 전전하면서 하루살이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도 직장 생활을 많이 해봤는데, 직장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중요한 발표가 있고 막 이런 날이 아니면은요, 대부분 어느 정도 한 달 정도만 회사에 익숙해지면은 조금 졸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야, 솔직히. 거의 그냥 그 반복 그 업무의 일상이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잠 안 자고 회사 가도 회사에서 이제 그 점심시간에 조금 이제 밥 한번 거르고 엎드려 자고 뭐 이러면은 충분히 20대 때는 그게 케어가 된단 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직장에서 정말 중요한 어떤 회의 같은 게 있다든지, 내가 오늘은 직장에서 정말 그 창의적인 그 일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당연히 잠을 푹 자고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내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잠 같은 거는 조금 조절을 해도 돼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리선님 방송 보고 영감이나 동기부여 많이 얻고 가네요. 리선님은 성공파리 한 적도 없는데 성공파리들보다 더 도움되는 듯.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방송을 좀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요일 날에 또 수요일 새벽, 정확하게는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에 또 방송을 켜니까 나도 지금 나 내일 모레 40인데도 새벽까지 밤새서 방송을 해요. 후다 아마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거의 한 몇천 장을 이제 포장을 다 해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더니 그 살짝 찐빠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거 내일 저기 공장 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포장해 놓은 거 싹 다 뜯어가지고 다시 재봉제를 할 생각입니다. 후드 정말 이쁘네요. 나오면 바로 삽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잘 나왔어. 왜냐면은 이 일반적인 후드는 여기가 흰색이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싫었었거든요. 이 안감에다가 덧대는 것도 다 돈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브랜드 후드도 여기가 다 흰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나는 왜 그레이색 후드를 사는데 왜 여기를 흰색으로 내가 입어야 되지? 항상 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만들 때는 그냥 여기도 그냥 다 덮어버렸습니다. 리섭님 옷, 벨트, 바지 입으니 살면서 처음으로 옷 잘 입는다는 말 들었네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저희 한남피플에 이번에 드디어 신상 셔츠가 나왔습니다. 정말 한남들을 위한 미친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한남들이 일반 셔츠를 입으면 대가리가 오지게 커 보여요. 왜냐하면 실제로 대가리가 몹시 크고 목이 짧고 어깨가 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즘 한남들은 대부분 거북목이죠. 근데 저희 셔츠는 그 모든 단점을 전부 다 커버했어요. 정말 기적의 셔츠라고 봐도 됩니다. 근데 별거 없어 보이죠? 저희 제품은 설명보다 역체감이 오지기 때문에 그냥 비교를 바로 해드릴게요. 네, 갑자기 뭔가가 확 답답해지고 대가리가 커지고 목이 짧아지고 어깨가 좁아졌죠. 일반적인 셔츠들은 다 이렇습니다. 명품 셔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살이 보이는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셔츠라는 아이템은 과거에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옷이기 때문에 동양인 체형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한남들은 이런 일반 셔츠를 입으면은 연예인급으로 얼굴이 작고 목이 길거나 어깨가 넓지 않는 이상은 다들 대갈장군이 됩니다. 근데 저희 셔츠는 이 넥라인을 최대한으로 시원하게 내려서 시선을 분산시켜가지고, 기존에 는 머리가 굉장히 작고 목이 선천적으로 긴 극소수의 소두 연예인들만 가능했던 연예인 셔츠핏이 연출됩니다. 심지어 넥타이를 했을 때는 차이가 더 큽니다. 머리가 큰 한남들은 목티를 입으면 추파춥스가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사실 넥타이를 해도 추파춥스가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저희 셔츠는 넥타이를 해도 목이 길어 보이도록 자체적인 시그니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드랍 숄더 라인으로 어깨가 넓어 보이는 거는 그냥 기본이니까 말하기도 입 아프고, 흰 셔츠임에도 불구하고 고퀄리티 원단을 사용해서 꼭지가 전혀 비치지 않습니다. 니플 패치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반적인 셔츠들을 입으면요,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얼굴에 비비크림이나 메이크업 같은 걸 많이 하시는데, 흰 셔츠를 입었을 때는 이제 밥을 먹거나 공부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때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제 이렇게 숙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여기 카라 부분에 화장품이 다 묻거든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셔츠들 입어서 다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셔츠 입고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셔츠 카라가 얼굴에 이거 바로 닿아가지고 흰 셔츠 그거 버려야 됩니다. 다 비비크림은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하지만 저희 셔츠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셔츠 카라가 얼굴에 닿지 않아서 화장품이 묻을 일이 없어요. 이제 이 정도면 그냥 사십시오. 물론 가격은 유니클로보다는 좀 더 쓰긴 쓰셔야 돼요. 유니클로는 전부 막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데서 이제 몇만 장씩 찍어내가지고 가격으로는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저 같은 이제 소상공인이. 하지만 저희는 국내 제작이고 원단도 훨씬 더 좋은 걸 쓰고 퀄리티 자체가 유니클로랑 비교가 안 돼요. 건조기까지 다 돌려도 됩니다. 드라이 클리닝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근데도 유니클로 셔츠랑 가격이 10,000원도 차이가 안 난다는 거. 구매 링크는 고정 댓글에 있어요.